한국대학에 정의 교수로 현재 아직도 있습니다. 근데 저는 참여연대에 고문으로 창립 당시부터 고문으로 하고 있고 지금 이제 그쪽에 여러 가지 일을 돕는으로 제가 명예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제 발표문 토론문은 이미 아마 유인물로 해서 나가 있으니까 그것을 시간 관계상 제가 읽는 것으로 해가지고 제 시간을 때울까 생각합니다. 우선 민족과 시족을 구분해서 보아야 한다는 그런 생각이 보아야 한다는 그런 보아야 한다고 저는 봅니다. 본인의 족보를 보면은 제 자신은 주자학을 설립한 주자의 자손으로서 중국에서 왔습니다. 원래 그 선조는 중국입니다. 그런데 저는 지금 한국인으로서 굉장히 그 긍지를 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이렇게 시족하고 이 민족이라는 것은 다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눈이 잘 안 보여서 죄송합니다. 그리고 저는 일제시대에 우리 집안에 하나의 그 자랑거리가 있는데 뭐냐면 일제시대에 그 창씨 개명을 하라고 그 강제를 했을 때 저희 집안에서는 창씨를 개명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우리 집안의 하나의 자랑거리입니다. 제가 중학교에 들어가 보니까 제 반에 150명이 있었는데 150명 중에서 창씨 개명을 안 한 사람은 딱 2사람밖에 없었어요. 저는 그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것을 저희는 대단히 민족적인 그런 그 자긍심을 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민족이 사회과학적으로 그 실체를 인정할 수 있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것을 부정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에서는 박노자, 홍세화, 그리고 영국에서는 어머니스트 베르나라고 하는 분이 책을 낸 바가 있는데 거기에 보면은 민족과 시족이라는 것은 이것을 하나로 보아서는 안 된다. 그래서 시족은 또 따로 있고 그렇다고 이렇게 해서 말하면 민족하고 이 시족을 구분해서 보아야 된다는 또 그런 견해도 있습니다. 사실 이 글을 제가 어젯밤에 좀 수정한 부분이 있는데 이게 좀 잘 보이니까 이걸로 넘어갈까요? 인간의 본질 중에서 중요한 요소는 인간이 자기 결정권을 갖고 행동한다는 그런 점에 있다고 저는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인간은 이웃의 동포들과 생명 있는 공동체를 가지고 항시 간직하고 살고 있습니다. 이웃의 도움과 협력을 벗어나서 고립된 존재로서 살 수 있는 그러한 존재가 아닙니다. 아까 공동체에 가는 말씀을 하셨는데 바로 그런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의 민족으로서 같은 천명을 이어받은 한군이란 민족장을
역사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옛날에 이분이 말하자면 시족의 장이었어요. 그리고 이분이 조선이라는 나라를 창시를 했다. 이렇게 역사적으로는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러한 혈맥을 지키기 위해서 예족의 침략과 지배를 물리치고 살아왔습니다. 이웃과 연대하면서 피 흘려 싸워온 공동체 의식, 이것이 바로 우리 민족의 자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 결정적인 관념을 공유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말하자면 주체성을 가지고 살고 있다는 것이죠. 하기에 같은 민족이라고 인식하고 더불어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토론자의 이 견해는 독일의 저명한 철학자 칸트의 인식론에 기초해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민족주의는 무엇보다도 정치적 단위가 일치되어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하나의 정치적 원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민족주의적 감정은 이런 원리를 침범당했을 때 환기되는 노여움의 감정이라고 할 수가 있으며, 이 원리가 실현되었을 때 또 느끼는 희열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아까 이야기한 거나 얼스의 제1장에 나오는 말을 제가 인용을 했습니다. 이 감정은 전통과 일치되는 경우가 많지만 반드시 그런 것은 혈통과 일치되는 경우가 많지만은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닙니다. 저도 역시 혈통과 민족은 다르다는 것을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랜 기간 같은 지위적 공간에서 이웃으로서 운명 공동체로서의 의식을 공유하면서 살아온 것이 살아오고, 또 문화권을 형성하는, 같은 문화권을 형성하고 있으면 같은 민족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시족에 관한 것은 관념하고는 다른 것이죠. 민족주의는 근대 자본주의의 요구에 맞춰서 세계 전체로 확산되었습니다. 이를 부르주아 민족주의라고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근대적 농경사회에서는 인구 대부분이 농경과 어업에 종사하고 있었습니다. 농업과 어업에 종사하고 있었는데 수공업자나 상인들은 아주 극소수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나 모든 나라가 근대 산업사회로 진입하면서 임금을 받고 생활하는 근로인민 대중이 절대 다수를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나라에서는 노동자가 대단히 많습니다. 노동자가 거의 절대적인 다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 노동자와 농민은 같은 입장에 있다고 볼 수가 있어요. 농민은 일을 해서 벌을 먹고 사는 사람을 여기서 봤습니다. 그래서 근로인민제지만 생산수단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자기의 노동 대가 일부를 불가피하게 생산수단의 소유자인 자본가에게 잉여가치를 착취하는 처지에 놓여 있다고 이렇게 말할 수가 있고, 그 착취당한 것이 바로 이윤이 되는 것입니다. 자본가들의 이윤이 되고, 이 이윤을 유산자들이 나누어 가져서 살고 있는 것이 자본주의의 본질입니다. 그런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돈이 없으면 생명을 유지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이 때문에 온 사회는 유산 계급과 무산 계급으로 분리되어 민족 구성원이 유산자와 유산자의 두 갈래로 갈라지게 되었습니다.
여기에서 민족 문제와 이 노동자 계급의 문제가 중첩되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계급 사회가 되고 보니까 민족이라는 말 자체가 분명히 하지 않게 되었고, 이 말이 노동자를 가리키는 것인지 또 자본가를 가리키는 것인지 주석을 달지 않으면 안 되게끔 그렇게 변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민족 문제와 동시에 노동 계급의 문제가 발생을 한 것이죠. 사정이 이렇게 되다 보니까 우리가 민족의 이익에 봉사해야 한다는 거 말할 때 그것이 자본 쪽의 이익을 말하는 것인지 근로 대중의 이익을 말하는 것인지 분명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이게 말하자면 혼동이 되는 것에서 사용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죠. 아마도 이런 사정 때문에 민족은 없다고 주장하는 논리가 계속 이어지는 것이라고 봅니다. 계급사회로 양분된 오늘날 민족의 이익이 어느 쪽의 이익인가를 말하지 않고 무턱대고 민족 이익을 존중하라는 것은 자칫 잘못하면 독재적인 발상으로 이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혹독한 박정희 체제도 민족 중흥이란 그럴듯한 명분으로 생존을 위한 근로인민 대중의 투쟁을 억압했습니다. 이때 말하는 전태일 열사가 분신자살을 한 것도 그때라고 볼 수가 있어요. 민족주의는 반드시 민족 구성원 모두의 이익을 보듬어 안아야만 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아까 잠깐 말씀을 제가 빠뜨렸는데 독일의 그 홀로코스트, 독일에서 그 유태인들을 학살을 한 그 역사가 있습니다. 그것도 민족의 이름으로 그들을 학살을 했습니다. 그러한 점에 대해서 우리는 충분히 그 역사적인 반성을 하고 넘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진정한 민족주의는 반드시 이러한 사세와 이웃 동포들과 더불어 살고 하는 공동체 의식에 기초해야 한다고 봅니다. 한국 안에서는 유자와 빈자, 노동자와 자본가 모두에게 생활의 안정과 행복감을 보장해주고 남북의 모든 주민들마저도 자기 자신을 돌보는 감정과 애정의 마음으로 서로 이해하고 도와야만 이것이 바로 진정한 민족주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지배 계급이 이익을 독차지하게 되면 소외당한 지배 계급은 피지배 계급은 반드시 이익의 분배를 요구하기 마련입니다. 따라서 민족 소득 격차가 낮아야만 민족의 동질성과 단계를 보장하게 되고 자본주의 사회의 건설이 그런 점에서 복지사회의 건설이 그래서 더욱 절실하게 요구되는 것입니다. 민족의 이름으로 말하자면 민족 대부분을 차지하는 노동자, 농민들의 복지가 향상이 되어야만 이것이 바로 민족의 복지가 되는 것입니다. 일부에서는 대북 압박과 안보를 위해서 군비를 증강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의 내부에서 무기를 구입하는 액수가 세계에서 두 번째로 많습니다. 한국은 제일 많은 것이
인도, 그 다음에 한국입니다. 그런데도 군비 증강을 주장하는 것은 국민의 복지 향상은 안 하겠다는 말이나 같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일부에서 왜 내가 이것을 강조하냐면은 여기 내가 원래 원고에 좀 썼는데 선생님 간단하게 이야기하죠. 지금 박근혜 대선 후보가 지금 안보와 복지를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동시병행해서 해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안보를 위해서 군비를 증강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어요. 이것은 말하자면 복지는 안 하겠다는 이야기나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말하자면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경제 원론에 제가 조금 보탬나가는 경제 원론 3일승의 경제 원론의 제1장에 제7문에 나오는 것이 뭐냐면 경제학이라는 것은 땅하, 먹는 걸 하고 군사비하고 어느 쪽을 택할 것인가를 선택하는 학문이다. 그렇게 써 있어요. 근데 양쪽을 다 같이 하겠다. 이건 경제 원리에 맞지가 않아요. 거짓말이에요. 제가 이 거짓말이라는 것을 여기다가 썼는데 사실은 이거 여기서 나와야 하는데 이것은 이게 선거법에 아마 걸리는 거 어떻게 모르겠어요. 그래서 뺀 것 같은데요. 사실은 이 말을 나는 여기서 중점적으로 하고 싶었던 이야기입니다. 네, 선생님께서 감사합니다. 선부에서